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세종과 장영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종 26년 명나라 사신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책임자였던 장영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가마 사건 이후 장영실은 사라졌습니다.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으니 처벌을 받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야 했겠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입니다. 장영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은 가마 사건 이후에도 과학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천문 관측도 이어갔고 새로운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술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었는데 왜 장영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정말 세종이 장영실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마 사건 이후 세종의 행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처벌한 후에도 과학기술 정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천문 관측은 계속됐고 역법 연구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고 측정 기구들도 개량했습니다. 세종의 과학에 대한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세종 27년, 28년, 29년까지 계속해서 과학 프로젝트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들을 누가 수행했을까요? 실록을 보면 이천, 정인지, 정초 같은 신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학자들이었고 과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처럼 직접 손으로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었습니다. 장영실이 있었다면 더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영실의 손재주와 창의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으니까요. 세종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장영실을 다시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세종이 안 부른 걸까요? 아니면 부를 수 없었던 걸까요? 조선의 정치 구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하들과의 균형 속에서 통치했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세종이 원한다고 해도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영실을 처음 등용할 때도 신하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노비 출신을 관직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으니까요. 세종은 그 반발을 무릅쓰고 장영실을 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장영실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마 사건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봐라, 천민 출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이렇게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평소에도 장영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전하, 장영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합니다. 천민은 역시 천민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명나라 사신 가마가 부서진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의 이런 반대를 세종이 다시 무릅쓸 수 있었을까요? 세종도 나이가 들었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매번 싸울 체력도 명분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장영실을 처음 등용할 때는 이 사람이 나라에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영실은 엄청난 성과를 냈고 세종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마 사건 이후에는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다시 등용한다는 것은 신하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명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실수가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세종은 어쩌면 장영실을 다시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까지 실록에 남겼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장영실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고 조용히 살았고 더 이상 중요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배제됐을 가능성입니다. 누군가 장영실을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장영실을 기록에서 지우고 싶어 했을까요? 가장 먼저 의심되는 것은 양반 신하들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 출신이 정삼품까지 오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분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가마 사건은 장영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관직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 장영실의 기록을 최소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민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실패한 사례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예 없던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장영실이 남긴 업적들은 인정하되 장영실이라는 사람 자체는 기억하지 않으려 한 것이죠. 실제로 후대 기록들을 보면 장영실의 업적이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이 만들었다, 정인지가 주관했다는 식으로 기록되고 장영실의 이름은 빠지거나 뒤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장영실의 기여를 축소하고 양반 신하들의 역할을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장영실 스스로 사라진 것입니다. 가마 사건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평생 완벽한 물건들을 만들어 온 장인이 자신의 작품이 부서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세종의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후원자였고 보호자였으며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장영실을 공격할 때도 세종은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런 세종이 자신을 처벌했습니다. 물론 세종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천민은 천민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장영실은 스스로 역사에서 물러났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정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어딘가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비 출신의 한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영실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는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세종의 보호막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이 늙어가고 건강이 나빠지고 권력이 약해지면서 장영실을 지킬 힘도 약해졌습니다. 가마 사건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장영실을 제거할 명분이 생겼고 세종에게는 더 이상 장영실을 보호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종이 죽은 후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문종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단종이 왕이 됐지만 어린 왕이었습니다. 장영실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왕이었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노비 출신 과학자를 다시 등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반 신하들의 지지가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장영실은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기구들은 남았지만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조선은 기록 국가였지만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 기록했습니다. 양반들의 삶은 자세히 기록됐지만 평민이나 천민의 삶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예외적으로 기록된 천민이었습니다. 세종이 그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장영실도 다른 천민들처럼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거나, 둘째,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거나. 장영실의 경우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가마 사건 이후 장영실은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직책에 있지 않았고 왕의 총애도 받지 못했으며 신하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배제였을 수 있습니다. 실록을 작성하는 사관들도 양반이었고 양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남기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천민은 결국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는 것보다 아예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대의 비극입니다. 세종은 신분을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천민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장영실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장영실은 다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분제 사회의 벽은 세종도 장영실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 장영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압력, 신분의 한계, 세종의 약해진 권력, 그리고 장영실 스스로의 선택까지. 하나 확실한 것은 장영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이 조선의 손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영실이 계속 일할 수 있었다면 조선의 과학기술은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 더 정교한 기구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후대에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사라졌고 조선은 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장영실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장영실이 마지막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만큼은 분명합니다. 차경루는 조선의 시간을 정확히 측정했고 치국이는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기록했으며 앙부일군은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영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협력이 만들어낸 황금기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낸 것들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장영실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시대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장영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남아서 후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장영실을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세종과 장영실의 더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에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들을 함께 탐구하며 과거로부터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